4일? 4일째? 저는 이제부터 또 5일째 붙이면 못 들어가요. 아 아니네 이번에는. 자, 갑니다. 보자. 신상 망고 자몽 망고 자몽 신상. 아, 빨리 앉아, 빨리 앉아, 빨리 앉아, 빨리 앉아, 빨리 앉아. 이게 뭐였지 이거?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냐면 지금 HA라고 해서 어떤 이제 산이 있는 거죠. 산이 있는데 현재 이 녀석의 농도를 안다 모른다? 농도를 모른다. 그러면 이럴 때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어디 갔나? 교재에 있는 자, 여기 보시면 191페이지에 있는 요 42번 문제입니다. 요거에 대한 해설이에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진짜 맛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모르는 산이 있죠. 그럼 모르는 산이니까 얘가 애널라이트 타이트넌트 뭐겠어요? 이런 적정 실험에서 이게 아래쪽 삼각 플라스크에 있는 건 백발백중 뭐예요? 에놀라이트. 이게 바로 그 농도를 알아내야 되는 애널라이트라고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뷰렛에 들어있는 애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뷰렛에 들어있는 애는 뷰렛에 들어있는 애는 당연히 타이트넌트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뚜껑을 여기 이제 콕을 열어가지고는 이게 찔끔찔끔 떨어뜨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찔끔찔끔 떨어뜨렸을 때 그때 이런 식으로 넣어놓은 NaOH의 부피 85, 86, 87, 88, 89, 90 지금은 거의 몇 간격으로 넣어주고 있어요? 1. 몇 간격으로 넣어주고 있냐면 1 간격으로 넣어주고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여기에 넣어놨을 때 여기에 지시약을 넣어서 그 지시약의 색깔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측정한 게 아니라 색깔 변화를 측정한 게 아니라 그냥 순차적으로 넣고 하면서 뭘 측정했다? 이 안에 들어있는 pH를 측정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실험실에 가면 pH 미터라고 해서 pH를 측정해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pH 미터 기계를 여기에다가 꽂고 넣어줌에 따라서 pH를 계속 측정을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NaOH가 들어옴에 따라 pH가 어떻게 될지를 계속 그냥 순차적으로 측정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첫 번째 알 건 당량점의 실험적 의미예요. 자, 예를 들어 어떤 적정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지금처럼 자, 이렇게 pH가 x축에 있고 y축에 있고 그 다음에 x축에는 저런 식으로 넣어놓은 NaOH 부피라고 하면 이때 그래프가 보통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보통의 경우에 pH 중화적정 그래프죠. 맞나요? 네. 맞죠? 네. 이럴 때 요런 실험적 결과에서 요 딱 중간에 있는 여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고요? 당량점이라고 하고요. 알겠죠? 그러면 저 당량점을 수학적 혹은 통계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당량점이 기하학적으로 변곡점이 된다는 거 알겠어요? 네. 변곡점? 그러면 변곡점은 어떤 특징을 가져요? 변곡점은 2번 미분해서요. 두 번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기하학적 성격을 갖게 되죠. 자, 왜냐?
변곡점 전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다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죠. 맞나요? 네. 그런데 변곡점을 지나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소하죠? 맞죠, 맞죠? 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했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가 된 후, 그런 다음 접선의 기울기가 다시 감소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 요 NaOH에 대해서 요 pH를 넣어주는 저 NaOH 부피로 미분을 하게 될 경우 그 미분의 결과가 당량점을 중심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될 거란 얘기지. 맞나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접선의 기울기 계속 증가잖아요. 증가하니까 그 접선의 기울기 값이 증가 하다가 무슨 말 알겠죠? 증가 하다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다시 감소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을 NaOH의 부피에 대해서 저 접선의 기울기를 한 번 더 미분해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당량점을 중심으로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함수값 0이라고 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즉 뭐냐면은 이쪽은 접선의 길이가 양수죠. 그런데 1차 도함수의 극대를 지나고 난 후 접선의 길이가 음수로 바뀌죠. 네. 그러면 결국 여기서 어디가 당량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 미분한 결과가 양수값에서 음수값으로 돌아서는 순간 여기가 바로 당량점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네.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아까처럼 지시약 같은 걸 넣어가지고 눈 빠지게 보면서 0.01ml씩 조금씩 넣어 들어가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혹시 보고서는 개인으로 쓰는 건가요? 요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문제풀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선생님, 네. 그 화학 시험 수업할 때 있잖아요. 음, 보고서 같은 건 개인으로 쓰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럼 이걸 넣어야겠구만. 그냥 학교 쌤이 이해 못하면 어떡하죠? 레퍼리가 이해할 수 있게 써야죠. 친절하게. 친절해도 이해 못하면 이 정도는 아십니다. 제가 존댓말까지 쓰면서 친절하게 했는데 네.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거기서 여기서 친절하게란 존댓말을 쓰는 친절하게가 아니라 논리 구조를 명확하게 밝혀서 쉽게 설명을 하라는 게 친절한. 아 나 진짜 아 저도 알죠 당연히 이제 그거 모르겠어요. 아는 거 맞죠? 그래 아는 거 맞죠. 과연 그럴까요? 그래요. 선생님이 판단하세요. 저희 이번에 수요일날 학교 나왔는데 특강 있어요. 아 지금 짜고 있어요. 짜고 있다고요? 예, 아니 왜냐면 내 거제도 수업이 있어가지고 거제도 왜 수업이 있는데요? 거제도 중학생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거제도 수업이 뭐 어디 다 돌아다니네요, 쌤. 그렇죠. 이게 그렇게 그냥 용납지 않겠다는 이 확고한 의지를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듣보잡 선생이잖아요. 저희가 선생님한테 비탐을 나가기 위한 저 용기를 줬는데 그거를 그 용기를 받고 이제 은혜로 저희를 갚지 않고 바로 그냥 멜센으로 가버리지 않나 바로 거제도까지 가버리는 아니 수업이 오케이, 있으면 해야죠. 선생님 뜻을 이해하겠습니다. 뭐라는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미탄을 계속 남아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건동현 미탄도 끊었는데 지금 선생님 때문에 지금
미탐 녹은 거. 빨리 쓰세요. 미탐이랑 사이도 안 젖었는데 지금. 빨리 쓰세요. 지금 심지어 쌤 나가니까 미탐 많이 가지고 MK 한번 바뀌었는데. 그건 나하고 무관하게 벌어진 일이죠. 우리 조성호 쌤 보고도 그만 적대적으로 하고. 아, 무슨 말도 안 돼. 쌤 행동 다 이해했습니다. 조서우 쌤 만났어요. 네, 엘리베이터. 텔레비에서 만났거든요. 예, 조성우 그냥 선생님 바로 자주 그냥 봐요. 어떻게 자? 바로 그냥 눈 깔면서. 바로 그냥. 조성호 쌤이 그냥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죄송해요. 그래요? 아니, 여기 쌤도 많이 했잖아요. 여기 지금 카메라까지 켜져 있는데 그렇게 쌤도 한다는 많이 얘기죠. 했잖아요. 아니, 그럼 저 여기서 그만할까요? 좋아요. 자, 갑니다. 아니, 쌤이 하면 자, 저도 여기까지 적었어요? 네. 여기까지 적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통계적 처리의 수학적 의미를 알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뷰렛을 눈 빠지게 지켜볼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보고서가 훨씬 더 간지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 테크닉의 또 하나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이 테크닉의 좋은 점은 이 당량점이 근데 뭐 당량점을 알아낼 수는 없으니까 혹은 종말점이 불명확한 경우 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그게 바로 이 실험 결과예요. 이 실험은 묘하게도 이 HA라고 하는 녀석의 특징 때문에 당량점이 아주 불명확하게 나타나요. 그런 산도 있을 수, 그런 산염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이렇게 pH 점프가 이제 이렇게 팍 올라가는 이 구간을 pH 점프라고 한다고 했죠? 점프가 누가 봐도 눈에 띌 정도로 확 이렇게 나타나는 놈들도 있는데 몇몇 약산들의 경우는 이 pH 점프가 아주 불명확하게 있는 둥 없는 둥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 둥 없는 둥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면 종말점을 대강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실험 테크닉이에요. 알겠죠? 이 실험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실험 데이터 있죠. 이 실험 데이터를 실제로 한번 도시해 본 거예요. 알겠죠? 네. 자, X축이 뭐예요? X축이 넣어놓은 NaOH의 부피죠. 그래서 85, 86, 87부터 해서 93까지 뭐냐면 도시를 했고요. 그때 여기 나타나는 pH 변화 4.2부터 5.98까지를 이렇게 쭉 그려봤어요.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면 아 이거 당량점 이게 좀 뭐 좀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식의 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팍 하는 게 여기서 지금 잘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아 뭐예요? 굉장히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산염기도 있다 없다? 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뷰렛을 눈 빠지게 본다고 해서 종말점 찾기가 굉장히 곤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가 명확하게 팍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경우는 뭐냐? 자, 이때 여기 잘 보시면 그러면 이 실험 데이터가 좀 더 연속적이어서 조금 더 실험을 촘촘촘촘 해서 이 실험 결과들이 만약에 연속 그래프였다면 maybe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험 데이터를 실제로 측정한 건 여긴데 원래는 연속이었다면 이런 실험 결과로 이 중화적정 그래프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뭔가 야릇하지 않나요?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이죠? 네. 뭔가 이게 아래쪽으로 있다가 뭔가 살짝 리플렉션 된 것 같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게 뭐라는 얘기겠어요? 당량점. 이게 뭔가 여기서 변곡점이 나타났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변곡점이 우리의 컨셉에 의하면 뭐일 가능성이 있고 당량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 당량점을 저 실험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찾냐예요. 자, 만약에 진짜 연속적인 함수가 있다면 함수에서는 1궤도함수, 2궤도함수 찾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튼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하면 되죠. 함수가 있으면 미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숫자들은 함수예요, 함수일 수가 없어요. 함수가 아니잖아. 왜냐하면 불연속이니까. 그러면 이런 불연속적인 데이터에서 어떻게 미분의 개념을 적용하냐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즉 어떻게 엑셀을 이용해서 미분처럼 효과를 내냐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사실 이런 데이터들의 불연속적인 데이터들에 대해 미분의 효과를 내는 그 뭐냐면 명령어가 사실 엑셀에 다 있어요. 전부 다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긴 다 썼죠? 썼죠? 그럼 지운다잉. A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요 첫 번째 로 데이터, 맨 처음에 나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뭘 하냐면 구간별 평균 NaOH 부피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85ml와 86ml였죠. NaOH를 85만큼 넣었다, 86만큼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85ml와 86ml의 평균은 얼마겠어요? 85.5ml겠죠. 맞나요? 그러면 그 다음 구간은 당연히 또 얼마가 되는 거겠어요? 86.5ml고 그 다음 구간은 87.5ml, 그 다음 구간은 88.5ml, 그 다음 구간은 89.5ml인 거죠. 맞나요? 그리고 그 다음 구간은 90.5ml고 마지막 구간은 92ml가 되겠죠. 됐죠? 이때 뭘 계산하냐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그게 여기서 지금 pH 변화를 그때의 부피 변화로 나눈 거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즉 뭐냐면 pH를 y축에 두고 여기에 있는 부피를 x축에 뒀을 때 그래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85,4.2, 86,4.4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85,4.2와 86,4.4를 두 점으로 가정하고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4.2 빼기 4.4 나누기 85 빼기 86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접선의 기울기도 아니지.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인 거지. 그러면 그 값이 얼마냐? 0.155 정도가 나와요. 그 다음은 0.226.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쭉 채우면 0.307, 그 다음에 0.340, 0.257, 그 다음에 0.189, 0.130이 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치 뭐 같은 거야? 이게 1차 도함수처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죠? 그러니까 부피 85에서 86 사이에서의 기울기가 이건데
이 기울기에 대한 x축 값을 평균적으로 85.5로 잡자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얘를 한 번 더 구간별 평균을 또 한 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85.5와 86, 요 사이의 평균은 86이 되겠죠. 그 다음 87, 88, 89, 90, 그리고 요쪽은 요 둘은 아마 91.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어떻게 된다? 여기서 또 두 점의 직선의 기울기를 구합니다. 두 점의 직선의 기울기. 두 점의 직선의 기울기가 뭐냐면 이걸 다시 x축, y축으로 두는 거예요. x축, y축으로 둬서 85.5, 0.15, 86.5, 0.226의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0.15 빼기 0.266 나누기 85.5 빼기 86.5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했죠? 네. 그러면 그때 그 기울기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그냥 계산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0.0710, 그 다음 0.0810, 그 다음에 0.0330, 마이너스 0.0830, 마이너스 0.0680, 마이너스 0.0390.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때 이 또한 NaOH의 부피인데 이거는 마치 접선의 기울기, 아니, 직선의 기울기의 기울기를 구한 거니까 마치 이게 도함수처럼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변곡점은 어디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어요? 변곡점은? 바로 변곡점은 바로 요 사이에서 변곡점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아하. 이해하셨죠? 네. 이해했습니까?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여기 줄게요. 어디 줄까? 자, 그러면 지우지 말고 쓰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어쩌자는 거냐면 그 다음 구간별 됐고 그 다음 이제 3 변곡점 구하기.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기서 88, 0.0330 과 89, 마이너스 0.0830을 있는 직선의 기울기, 직선식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점을 잇는 직선식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y는 마이너스 0.116x 더하기 10.241 이런 식의 1차 함수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때 당량 혹은 이제 변곡점 혹은 종말점의 부피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얘기예요? 이 값이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 값이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변곡점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0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0으로 뒀을 때 그때 x가 종말점의
부피가 될 거란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E는 뭐 줄임말이겠어요? E는 엔드 포인트. 알겠죠? 종말점. 그러면 이걸 계산한 결과 종말점은 10.241을 0.116으로 나눈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값이 어느 정도가 나온다? 88.3ml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변곡점 혹은 당량점이라기보다는 종말점일 텐데 그 종말점에서의 부피가 88.3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구한 게 당량점이 아닌 건 알겠죠? 왜 당량점이 아닌 거라고 당량점이 될 수가 없냐면 실험을 연속적으로 했어요. 실험은 불연속적이에요. 실험을 연속적으로 했어요. 실험은 불연속적일 수밖에 없어요. 실험은 불연속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내가 보라색으로 그려놓은 이 함수 같은 거는 실제 존재하는 그 함수예요. 대강 그린 거예요. 대강 그린 거니까 변곡점이 여길지 알게 뭐예요. 함수를 알 수가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변곡점을 이렇게 구했다는 거는 알 수 없는 함수에 대한 변곡점을 대강 추정한 거니까 종말점이고 절대로 당량점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당량점을 만약 알 수 있다면 그건 이 보라색 연속적 실험 결과를 알아야 해요. 하지만 실험을 연속적으로 한다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한 건 다 종말점이 된다 이런 얘기죠. 종말점을 이런 식으로 통계적으로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알겠죠? 그러면 이거로부터 자 그럼 여기 이제 요건 여기 지워도 되겠죠? 요 지워도 되겠죠? 왜요? 왜? 너무 맛있어. 자 여기 지운다. 자 지우면 아 쌤. 왜요? 너무 맛있어. 자 그러면 이때 이거로부터 4 애널라이트 농도 구하기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이때 애널라이트는 어떻게 구하면 농도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자 애널라이트 농도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저 종말점의 부피가 88.3ml인 건 알아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예요? 이놈의 농도잖아요. 네. 그럼 이 데이터로 이 농도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저 어. NaOH랑 어. 가능한 몰수랑 어. 저거 에놀라이트 가능한 몰수랑 똑같아요. 그렇죠. 뭐냐면 이거예요. 준비한 HA 몰수와 넣어준 NaOH 몰수가 산염기 적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같다. 같아야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몰수는 뭐에다가 뭐를 곱하면 몰수가 돼요? 몰이랑 바로 이때 몰수는 몰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는 게 그게 몰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준비해 놓은 HA의 몰수는 준비해 놓은 HA의 몰 농도에다가 그 녀석이 뭘 곱하면 되는 거예요? 뭘 곱하면 되는 거예요? 부피 100ml. 그 다음 NaOH는 농도가 얼마였어요? NaOH는 0.1몰이었잖아요. 이 0.1몰 NaOH를 얼마나 넣었어요? 얼마나? 그래서 당량점까지 얼마나 넣었어요? 88.3 넣은 거 아니에요. 이 두 개의 항이 뭐가 돼야 된다고? 같다. 알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 에널라이트의 농도 HA는 얘로 나눠주면 된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값이 0.0883 몰. 됐죠?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풀라는 건지 알겠죠? 네. 그렇죠? 자, 내용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 잘했어요. 완전 잘했어요. 그래서 당량점을 저런 식으로 그 뭐냐면 통계적으로 찾는 방법이 이렇게 찾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의미를 알겠죠? 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좋아하는 해리스라는 사람이 쓴 분석과학 책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해리스라는 사람이 쓴 분석과학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오케이.